알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도면허 속전자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아무래도 집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또 집 주변에 뭐가 있느냐, 편의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두 분은 이사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저는 위치.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어떤 위치? 살고 싶은 곳인가. 아, 그냥 네. 내가 살고 싶은 곳인가? 네네네. 왜냐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 그러네. 내가 살고 싶으면 된다. 내 자녀까지 신경 안 써도 돼서 그 살고 싶은 편해요. 곳의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주변에 어떤 조망권이에요? 아니면 자연 상태예요? 아니면 편의시설이에요? 뭐예요? 두루두루 보는데 일단은 자연만 보면 서울에 살 수 없고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지금 서울시내 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내가 살고 싶은가. 좀 고즈넉하고 예, 좀 예. 조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 저는 뭐 집 평수나 구조 이런 거 보죠. 잘 빠졌는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 보니까 네. 아이를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인지 네, 네, 여기 네. 이제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보게 되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꼭 이런 거 확인할 것 같아요. 네. 전망이 뭐 탁 트였는지, 그러니까. 햇볕 잘 드는지. 지금 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조망권도 안 좋고 항상 어둡더라. 햇빛을 못 봤다. 이러면 뭐 이사할 수도 없고 참 암담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오늘 궁금법 사연이 바로 이 일조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어때예? 죽이지? 구조도 잘 빠지고 창도 환하게 get했다 아닙니까? 전망 보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일 끝나고 맥주 한 캔 하면 피로가 그냥 꽉 풀리고 내일 하루가 그냥 눈이 저절로 떠지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집 못 구해. 어머, 우리 중개사님 너무 설명 잘해주신다. 여보, 자기야 맨날 우리 햇빛 안 드는 데만 살다가 이렇게 햇볕 잘 들고 탁 트인 집에서 살면은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보.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도 여기서 키우면 너무 좋겠다. 아, 그러게 이 전망도 좋고 앞이 탁 튀어서 진짜 살맛 나겠는걸? 아, 근데 이제 우리 형편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기야, 지금 자기 얼굴 좀 봐. 괭해서 10년은 더 늙어 보이잖아. 누가 자기 보면은 햇볕 못 보고 수감 생활한 줄 알아. 사람은 모름지기 비타민 D가 필요하다니까. 아, 맞아, 그래. 그렇긴 그런데 이게 대출 받고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 우리 튼튼히 생각하면 그래, 사자. 중개사님, 이 집 계약할게요. 자, 그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며 햇볕이 잘 안 드는 집에서만 살던 태량 씨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무리해서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 2m 옆에 17층 높이의 빌딩이 신축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우리 아파트는 15층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야가 가려져서 햇볕도 잘 안 들고 조망권까지 침해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망 좋고 햇볕 잘 들어서 이 아파트 사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햇볕도 안 되는 컴컴한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반지 하나 다름없다고. 이 햇볕 잘 드는 집에 살고 싶어서 무리해서 이 집 산 건데 어떡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 집값도 떨어지고 매매도 잘 안 된다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주민이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 빌딩 지어지는 걸 못 봐요. 자, 그럼 여러분 의견이 그러하니 우리 의견을 빌딩 건축주한테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자, 태랑 씨 부부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옆에 17층 높이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민들은 일조권과 전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게 되는데요. 이보세요.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2m 옆에 17층이나 되는 빌딩을 신축한다니 우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네버. 됐고요. 저희는 이미 빌딩 신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주민들은 햇볕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는 곳에서 살란 말입니까? 당신이 여기서 한번 살아봐 그럼. 그렇다고 이미 건축하기로 한 빌딩 건축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라고요? 못해? 그럼 할 수 없지. 우리도 다 방법이 있어요. 당장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쉬워. 우린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 꽁트의 핵심은 야, 오늘 진짜 김현우 아나운서가 아니었나. 왜? 아니 정말 이 부동산 팔 때는 언제고 아, 부동산 또 팔았다가. 소송까지 불쌍하고 야, 지금. 이름 여적인지. 네, 그러니까. 아니, 훌륭하십니다. 오늘 사연을 너무 잘 봤어요. 네. 근데 이 주민 입장에서 진짜 난감하네. 야, 이게 그렇죠. 앞에 그냥 똑같이 벽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만약에 아파트 옆에 높은 빌딩이 있었다. 그러면 정보를 알았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그렇지. 할 텐데 갑자기 이제 없던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 주민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태랑 씨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이제 네. 대출 받고 그렇지. 퇴직금도 이제 네. 중간에 네. 정산 받아서 입주를 결심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사연에서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전망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빌딩 신축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일조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사연의 키워드는 주상복합이다. 여기서 좀 힌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복. 일반 아파트하고 주복하고 다른 거예요? 네, 왜냐? 주상복합. 아, 밑에는 상가가- 상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주거 환경을 위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조권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주상복합이면 좀 다를 수가 있구나 생각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일조권이라는 것은 햇볕을 쬐일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조권 개념이 법령에 도입된 것은 1971년도인데요.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20조의 2조항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는데요. 네. 이 1970년대 주택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주거지역 내에서 고층 공동주택이 건축이 되니까 도시환경보호 차원에서 일조권 개념을 규정했는데 이때도 주거지역 내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일조권을 대한 법령이 있기는 한 건데 그러네. 지금 이 주민들 아까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조금 애매해진 것 같긴 네. 한데 이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 현행 법률에서 일조권을 방해받은 주민들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현행 건축법 61조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되는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 건축하는 높이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의 어떤 건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이 명시적으로 높이 제한 지역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이 준주거지역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일조권에 대해서는 딱 법률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심 상업 지역은 건물이 이제 밀집되어 있어서 일조권 보장이 쉽지 않다는 건데. 그래. 아니 애매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과 비슷한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건축법은 공법이에요. 네. 그리고 일조권이라는 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를 다루는 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조권이라는 거는 법령이 규정한 최소 한도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법적으로는 별도의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일조 방해로 인해서 의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이 공법보다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일조가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자체를 일조권 침해로 막을 수는 없다. 공법에 그러니까 의해서. 그거 자체가 권리인데. 그렇죠. 근데 침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보상을 해줘라. 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네. 네. 자, 그러면 건축법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일조권 침해는 인정된다라는 거네. 네, 근데 그게 인정된다고 약간 보기 어려운 게 일조권이라는 거 법원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일조권 침해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데 이것도 주거 지역이냐 네. 상업 지역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네. 전철역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전철역 인근이면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서 더 높은 고층 빌딩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내 일조권 침해됐다, 내 조망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럼 또 상대방의 네.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네, 여기서는 일조권 침해 주장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네. 이게
상업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전용 주거 지역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또 태랑 씨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조권을 네.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네. 그래도 뭐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권리를 그러니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꽁트에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그렇다면 과연 이 1조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15층 아파트인데 17층 아파트를 지었다? 저층에 아무래도 이게 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고층부터 아파트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1조 침해가 인정되기 쉽지는 않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네요. 예. 자, 좀 안타깝습니다.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